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학습의 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학습은 활용이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습의 정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학습은 관계이다. 학습은 선택이다. 그리고 학습은 연습과 노력이다. 연습과 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학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을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나친 지식교육 속에서 우리는 지식의 암기, 그래서 지식의 활용보다는 암기에서 시험에만 사용하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렀던 겁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은 사회와서 크게 연결이 되거나 써먹지 못하고, 특히나 어떤 창의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활용의 지식, 지혜로 발전해간 쪽에서는 너무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습은 그야말로 활용하는 학습, 실천하는 학습, 그 부분을 가공 창조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상상력을 배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고부가가치적인 교육이 시대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학습은 활용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학습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 및 대안에서 학습은 활용이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로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도 단편적인 지식 위주, 따라서 암기 위주, 또한 지나치게 아이들의 흥미나 혹은 스스로 조작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타율적인 학습,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매우 약화된 교육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식주의 교육이나 암기주의 교육, 그리고 자율적인 학습이 아닌 타율적인 학습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은 그러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지혜의 교육, 지혜의 교육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지식, 자기가 흥미 있어 하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 것으로 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코치화돼서 남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는, 활용하는 교육, 그런 교육으로 갔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습 능력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이 창의성과 함께 많은 창조적인 역량들, 정말로 격변한 사회 속에서 필요한 능력인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 부분은 뭐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간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교육 구현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을 미래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기억이란 내용은 단순하게 암기해서 기억 재생적이고 시험에 대비하게 하는, 그래서 오래 기억되지 않는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그런 기억들을 미래 기억은 이와 반면에 나만의 언어로 표현되고 정보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가공하고 창조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억을 미래 기억입니다. 이처럼 좀 활용도가 떨어진 기억을 늘 끄집어내서 그것을 토론하고 재생하고 또 상상을 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서의 지혜 교육을 해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그리고 생산되고 그리고 창조되는, 그래서 미래에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구현해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동기를 뛰어넘어 내적 동기에 학습하는 주체 전환이 있어야 된다. 주체 전환 얘기를 했습니다. 주체 전환, 외적 동기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 등 외에서 동기를 주는 겁니다. 무슨 상을 준다든가 벌을 준다든가 이와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타율적인 동기입니다. 거기에서 내적 동기는 내가 그 활동이 재미있어서 흥미있어서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활동이 내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도가 세가지고 많은 뇌가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면서 학습 성과가 많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내적 동기에서 하는 학업의 주체는 주인입니다. 외적 동기는 타자 혹은 머슴의 동기라면 주인의 동기. 이처럼 학습을 하는 주체가 자기 스스로 주인의 자세로의 학습 주체로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이 구현되고 제대로 된 학습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융합, 가공을 통해 활용이 부가가치가 높은 학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점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위에서 얘기한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 자기 자신이 1차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그 점수는 유한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해서 내가 활용하고 도와주고 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러한 활동이 정말 부가가치가 있고 정말 그런 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외적 동기적인 조금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넓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식 창출은 활용하고 남하고 토론하면서 내 언어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무한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재미를 찾아야 한다. 정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적 동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뭔가 변화가 있는, 뭐가 다른가. 그 다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그놈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함으로써 오는 자신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인식의 전환, 정말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며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를 성장시켜 주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활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활용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 미래의 지식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 격변한 시대에 삶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근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스스로 내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내가 주인인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그 부분을 지속화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자신의 꿈, 그리고 활용하고 가공하고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고 남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은 결국 오직한 촌놈의 의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작은 것에서도 항상 감동하고 작은 감정의 흐름 하나 속에서도 경험이 축적되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인식의 전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감동하는 그러한 세밀한 사람이 됐을 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다. 작은 것의 성공 경험이 가장 크다. 그것을 통해서, 그 활용을 통해서 남과 더불어서 토론하고 같이 학습하면서 오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활용하고 내가 고민해서 여러 가지를 지식을 부합해보고 그런 것이 진정한 필요한 교육이고 그런 학습이 정말 부가가치가 있고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의 정의, 학습은 활용이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